학원 SNS, 이제는 온라인 마케팅의 필수품이죠. 하지만 내 학원 SNS에서 원장님이 주인공이시면 안 됩니다. 픽사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을 살펴보고 학원 SNS에서 사용 가능한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사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은 실제 픽사에서 20년 동안 스토리 제작자로 일하신 매튜 룬이라는 분의 책입니다. 지금은 스토리텔러가 아니라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매튜 작가는 보통의 마케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빠른 차를 출시할 거예요. 우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케터들이 흔히 하는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혹은 내 브랜드가, 내 회사가 세상과 고객을 구원한다는 스토리를 제작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내가 주인공이 되지 말고 고객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내 기업, 내 브랜드가 영웅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고객이 영웅인데 영웅이 모험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옆에서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들은 본인이 주인공이고 본인이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 다른 영웅의 도움을 받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아니라 고객을 주인공으로 스토리를 설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학원 SNS에 딱 어울리는 스토리 기법이기도 한데요. 원장님들은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경험을 해보신 입장에서 지금 막 시작하는 학생들을 끌어가는 멘토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학생들이 주인공이고 영웅이고 나는 그 사람들이 모험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멘토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더 SNS를 다양하게 꾸며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그래서 노멤버님이 자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원장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은 내신 대비 영어 학원이라고 하면 이런 SNS 되게 많이 하실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우수자 이런 명단들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학원은 정말 우수자 많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영어 시험에 강한 실력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학원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학부모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성적이 어떻게 올랐고 성적을 어디까지 올렸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학생으로 바꿔보면 전혀 다른 게시물이 되게 됩니다. 사진부터 벌써 바뀌었죠. 학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학생의 사진을 넣게 되고요. 땡땡이는 호기심과 아이디어가 많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과 암기가 많은 영어 과목을 너무 싫어했어요. 특히 문법을 너무 싫어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공부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 뒷부분까지는 자세하게 쓰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스토리의 끝은 아이가 이 새로운 문법 공부법을 통해서 문법을 어떻게 잘 익히게 됐고 그리고 영어 과목을 얼마나 좋아하게 됐고 성적을 어떻게 내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스토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 그가 마지막에 이루는 성과나 성취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다가 아니라 학생이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 읽은 이야기와 완전 다르게 될 거예요. 교육자의 눈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SNS에서 이야기를 할 때 홍보 느낌이 없는 혹은 홍보 느낌을 조금 줄여서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집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이야기를 그것도 한 발 떨어져서 관찰자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원에서 올린 듯한 그런 학원 홍보 느낌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이나 서사를 직접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지고요. 주인공이 있고 스토리에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에 푹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영어를 싫어해서 영어를 잘하게 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서 영어를 굉장히 잘했다가 입시 영어에서 좌절을 하고 이 아이가 재수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학생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푹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의 눈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학원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어 암기 이렇게 하면 잘하고 문법 이렇게 하면 잘하고 이런 이야기는 원장님이 아니라 어느 학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 제자가 성장한 이야기는 원장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SNS에서도 화자가 있게 되면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에게 직접 상담받은 것 같고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을 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육자의 눈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이야기를 만들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 청중이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교수법, 미술 교수법, 음악 교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선생님들에게 교수법을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내 과목을 모르는 학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의 청중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청중이 누구인지를 생각했다면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 유치부 대상의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실력 향상이나 성적 같은 것들보다는 아이들을 더 잘 케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고등부, 재수생 입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운가,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성적을 얼마나 올려주었는가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청중이 나에게 가장 관심을 가질 이야기,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나갈 거기 때문에 이 스토리 중간중간에 그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야기이긴 이야기인데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면 사람들에게 어필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타고나기를 천재로 태어나서 책을 한 번만 봐도 수학 공식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를 다 끝낸 수학 천재 제자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원장님이 영재 같은 아이도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는 얻어갈 수 있지만 그 이야기가 막 재밌거나 공감을 쌓거나 친밀감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내 청중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세요. 이건 스토리가 아니라 SNS 게시물로 보셔야 되는데요.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 SNS에 올라오는 글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학원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런 기록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바디 프로필을 실제로 찍은 남자 원장님이든 여자 원장님이든 옷을 별로 입지 않고 찍은 그런 사진이 학원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등부, 입시 같이 준비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술을 막 짝으로 먹은 사진, 그런 스토리들을 막 풀어낸다라고 하면 스토리에 공감이 갈 수는 있지만 술 사진 같은 것에는 별로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SNS 게시물을 봤을 때 이 게시물이 내 학원에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학원 SNS에서 스토리텔링을 할 때 하나만 생각하시면 쉽게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은 학생의 이야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못했는데 잘했다라는 그런 스토리에만 성장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장님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곳에서도 사람들은 감명을 받거나 원장님을 따라서 같이 동기부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원장님 개인이 아니더라도 뭐 가족의 일,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이랑 있었던 스토리 이런 것들에도 사람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친밀감을 느끼고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학원 스토리텔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변의 다양한 소재들을 발굴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나의 SNS를 꾸며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SNS에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고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